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 컴퓨터, 창밖의 나무들, 이 모든 것들, 아니, 바로 여러분 자신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인류가 던져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났던 그 엄청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답이 꽤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딱 네 가지, 바로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섞여서 모든 걸 만든다고 믿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과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궁금증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죠. 이 고대의 철학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과학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거대한 전환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왼쪽은 아리스토텔레스, 머릿속 생각만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죠. 반면에 오른쪽, 로버트 보일은 어땠나요? 직접 부딪히고 실험하고 증거를 찾아다녔어요. 느껴지시나요? 생각만 하던 철학에서 직접 증명하는 과학으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변화가요? 보일은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원소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 바로 이거예요. 이 간단해 보이는 정의 하나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사원소설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힌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본 재료가 고작 4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18개에 달하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사실 몇 가지 원소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산소랑 규소, 이 두 가지만 합쳐도 거의 75%예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진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몸은 어떨까요? 지구랑은 또 완전 달라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산소, 탄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원소들의 조합인 셈이죠. 자, 이제 원소라는 개념은 알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거겠죠. 그래서 그 원소라는 건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한 다음 주자를 만나보시죠. 존 돌턴이 최초로 과학적인 원자 이론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모든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치 단단한 당구공 같은 원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생각이 거의 100년 동안 과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돌턴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단단한 원자가 사실은 쪼개질 수 있다는 게 밝혀지는 그 극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원자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가 원자 안에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이렇게 상상했어요. 원자는 커다란 푸딩 같은 건데 양전하를 띤 푸딩에 음전하를 띤 건포도, 즉 전자가 콕콕 박혀있는 모식일 거다. 이게 바로 건포도 푸딩 모형입니다. 자, 만약 이 모델이 맞다면 어떨까요? 원자는 속이 꽉 찬 게 아니라 그냥 푹신푹신한 푸딩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아주 작은 총알 같은 입자를 쏘면 그렇죠. 그냥 슝 하고 구름을 뚫고 지나가듯이 대부분 통과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주인공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정말 그럴까 하면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맘먹습니다. 바로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금박 실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왼쪽이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그림이에요. 입자들이 거의 다 그대로 직진하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오른쪽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상대로 통과했는데 세상에 아주 가끔씩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 것처럼 옆으로 휙 꺾이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뒤로 튕겨나오는 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러더퍼드 본인도 이 결과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얇은 휴지에 15인치 포탄을 쏘았는데 그 포탄이 튕겨나와서 나를 맞추는 것과 같았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설명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자 내부에 아주 작지만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이 뭉쳐있고
양전하를 띠는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만 한다. 러더퍼드는 이걸 원자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간 원자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로 이 러더퍼드의 발견을 디딤돌 삼아서 드디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원자의 모습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을 보면요. 원자는 크게 세 가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핵 안에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꽉 뭉쳐 있고요. 그 주변을 아주 가벼운 음전하 입자인 전자가 휙휙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량을 한번 보세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거의 2000배나 무거워요. 무슨 뜻이겠어요? 원자의 무게는 사실상 전부 저 중심에 있는 핵이 차지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바로 동위원소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 돌턴이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모두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양성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으로는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미세하게 다른 원자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여기 정말 완벽한 예시가 있습니다. 둘 다 양성자가 11개니까 똑같은 소듐 원자, 즉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왼쪽은 중성자가 12개고 오른쪽은 13개죠. 겉보기엔 똑같은 소듐인데 무게만 살짝 다른 쌍둥이 같은 거예요. 바로 이게 동위원소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핵심 개념입니다. 원자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만약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혹은 반대로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소듐 원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는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딱 맞아서 중성이었죠. 근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뿅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밖에 안 남죠. 결국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를 띤 원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작은 입자들의 이야기가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먼 얘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소금부터 지금 제 말을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 뇌 속의 전기 신호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원자와 이온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이 작은 세상을 향한 인류의 탐구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과연 이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